안녕하세요. 혹시 통합사회 심화탐구 주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1학년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단번에 업그레이드 해줄 아주 특별한 주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사회정의, 인권, 문화. 주제는 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쵸? 네? 연말정산이요? 맞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13월에 월급이다, 세금 폭탄이다 해서 뉴스에 꼭 나오는 바로 그거요. 이게 왜 통합사회 최고의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 주제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바로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여러분의 탐구 보고서 목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말정산은요, 그냥 복잡한 숫자 계산이 아니에요. 이건 한 사회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투명한 거울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핵심 개념들이랑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주제죠. 자, 일단 개념부터 딱 잡고 갈게요. 연말정산.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원래는 내가 직접 해야 할 세금 신고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신 도맡아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1975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2천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는 세금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니까 엄청 편리하죠. 물론 그 편리함의 대가는 회사가 대신 치르고 있는 셈이지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과연 다른 나라들도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 정산을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한국이랑 일본은 회사가 중심이 되는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독일은 완전히 반대예요. 개인이 알아서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국은 더 신기해요. 국세청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알아서 다 조정해버리죠. 나라마다 세금 정산의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심화 탐구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사회 정의예요. 요즘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신박하잖아요. 과연 우리의 세금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에게 충분히 공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개인 단위 과세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가족이 몇 명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바로 이 원칙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한 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독일은 무려 961만 원에 달해요. 거의 6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세금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의지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1인 가구랑 아이들을 키우는 가구가 세금을 얼마나 덜 내는지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맨 왼쪽 파란색 막대가 한국인데요. OECD 평균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가족 부양에 대한 세금 지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시각적으로도 명확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정의로운 분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렌즈를 확 바꿔볼게요. 사회 정의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연하게 누리는 이 연말정산의 편리함, 과연 이게 공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르고 있는 대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회사에 어떤 서류들을 내실까요? 그냥 카드 얼마나 썼다, 이 정도일까요? 천만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한 정보들이 오고 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니라는 점. 나의 건강 상태, 내가 후원하는 단체를 통해 드러나는 나의 종교나 정치적 신념, 내가 어디 사는지 같은 정말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내 손으로 직접 회사에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헌법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편하게 걷기 위해서 개인이 자신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회사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 구조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여러 얼굴을 봤어요. 한편으로는 아주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지원에 미흡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 제도. 이건 우리 사회가 마주한 아주 중요한 가치 충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딜레마입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커다란 가치와 개인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죠. 여러분의 탐구 보고서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아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면 효율성과 권리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논리적인 답변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통합사회 심화 탐구가 될 겁니다.